그날 회의실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고 벽에 기대 선 사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서로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들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제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왜 거기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와버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제 가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끝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회의는 늘 그랬으니까요. 말이 많은 사람만 말하고 조용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늘 그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고 있던 종이 한 장 때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그 종이를 보자고 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다른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니라 확인하러 왔다는 걸요. 위생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반찬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생이라는 말은 늘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 그 말에 대꾸하지 않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내 가게가 문제였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이 질문은 저를 안심시키는 질문이 아니라 저를 조금씩 작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위생 문제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그렇게 그 시점에 그 방식으로 말한 가게는 저뿐이었습니다. 기준이 있었다면 왜 설명은 없었는지 그건 끝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합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반찬을 놓고 손님이 오면 고개를 숙이고 안 오면 그냥 기다립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들이 쌓여 있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쉽게 제 잘못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면 언니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먼저 장사를 시작했고 이 시장에서 사람이 어떻게 버티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니는 늘 저보다 먼저 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여긴 그런 데야. 말하면 내가 손해야. 그 말은 저를 막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지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장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회의가 잦아졌고 체면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잘 보여야 해. 사진 남겨야지. 문제 없어 보이게 해야지. 그 말은 누군가를 도와주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람을 밖으로 보이게 하지 말자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그날부터 시장에서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분위기였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씩 답답해졌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게 만든다는 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사 준비가 시작되던 날, 제 가게 앞 통로가 막혔습니다. 천막이 세워지고 사람들의 동선이 바뀌었고 제 가게 앞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유가 막으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힌 가게는 언제나 같은 가게였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찍힌 곳은 조용히 비켜야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도 저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다들 한 번쯤은 겪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위생 문제 이야기는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그 장면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행사 때문에 가게 앞이 막혔고 손님들은 멈췄다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말해주길 잠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아버렸습니다. 이건 잠깐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 계속 장사하지 말라는 방식이라는 걸. 가게 문은 열려 있었지만 장사는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요. 그래서 그 장면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마다 언니의 말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양보해. 다들 참고 있어. 며칠 뒤 상인회 단체 문자가 왔습니다. 행사비 분담금 요청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몇 번이나 열어봤습니다. 금액을 다시 보고 날짜를 다시 보고 보낸 사람을 다시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기보다는 이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계산이 머릿속에 돌았습니다. 이걸 내면 이번 달은 어떻게 될까? 안 내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언니는 그 문자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마. 말 많은 사람으로 찍히면 그 다음이 더 힘들어. 그 말은 위로도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시장에서 오래 버틴 사람이 말해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달 월세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나서 반찬을 버렸고 그 냄새가 며칠 동안 가게에 남았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는 그때까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참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살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이요. 그만두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닥에서는 한 번 문제 있는 가게가 되면 다음 자리는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확실히 결정했습니다. 싸울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종이를 모았습니다. 통장 내역을 꺼내고 카드 매출을 정리하고 문자를 캡처하고 공지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도 몇 번이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걸 정말 해야 하나? 여기까지 와도 괜찮은 걸까? 그때마다 다시 날짜를 봤습니다. 날짜는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 날 저는 다시 회의실 맨 뒤에 섰습니다. 언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손을 조용히 놓고 종이를 들었습니다. 날짜를 말했고, 일정을 말했고, 겹친다는 걸 말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걸 그 순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확인을 요청했을 뿐입니다. 며칠 뒤 현장 확인이 나왔고 시장은 바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다시 열렸고 손님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반찬을 골랐습니다. 언니는 회의에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옆 가게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조금 숨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말이 많지도 않고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바꾸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예전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제가 한 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려는 것도 아니었고 잘못을 들춰내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이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말 당연한 일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 하나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자리를 남겼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도 고개를 들 수 있는 자리. 말을 꺼내도 완전히 혼자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자리. 변화는 소리 나게 오지 않았습니다. 박수도 없었고 환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음 사람이 조금 덜 무서워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일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을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은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이건 참고 넘길 일일까요? 아니면 한 번쯤 멈춰야 했던 일일까요?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 참고 남는다. 이 나가서 다시 시작한다. 참 끝까지 고민했을 것 같다. 번호로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세상 만사연은 이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이 되어주세요.